아모레 퍼시픽 2022년도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4년 3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7.3%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7%가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재고 회전율만 상승을 했습니다. 요 재고 회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을 팍팍 넣어주시는 게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8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17.3%가 감소했습니다. 오른쪽에 모든 그 증감률이 다 마이너스로 덮어버렸습니다. 참 나오기 힘든 그 상황을 어, 나타내고 있네요. 근데 이제 매출이 줄면서 그 재고도 주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줄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 관리비가 17.9% 매출 감소율만큼 더 감소해 가지고 그런 감소율 폭하고 유사하게 떨어져 가지고 영업이익은 2,353억으로서 30.8%가 감소한 거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그 매출에 비례하는 그 매출 재료비가 7,409억 원으로서 12.9% 감소했고요. 유통수수료를 이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게 그 34.1%로 크게 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루풋은 그 금액으로 12.8%가 감소했고요. 스루풋율은 반대로 3%가 상승했습니다. 매출에 비해서 그 매출 재료비하고 유통 수수료를 좀 더 많이 그 전략을 했다, 절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 비용이 9.7% 감소를 해서 생산성 떨어지고 그 스루풋 영업이익은 2,472억 원인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18억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그 감소했기 때문에 이 스루풋은 더 증가를 한 것입니다. 재고 자산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재고가 감소만큼 매출이 늘어난 거로 봐서 봤을 때 그 해당 이익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상품과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 제품이 뭐 제일 많이 감소를 했죠. 두 개 합쳐가지고 468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더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1번 MC가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7,528억 원으로서 11.4%가 감소했고요. 운영 비용은 17.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14.4% 감소했습니다만 금액상으로는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0.7%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재료비가 상대적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공 비율이 상승은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추정이 되는데 1차 추정과 모순이 되는 점이 나옵니다. 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해보면은 일치를 딱 합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런 단지 단수 차이고요. 오래간만에 회계 투명성이 확인이 됩니다. 2021년에 차이액은 에스트라 흡수 합병에 의한 인수 재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스루풋 영업이익의 차이는 118억 원이었는데 이게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이 감소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금액이 일치함을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시한 매출원가 재료비와 제가 산출한 이 매출 재료비, 스루풋 매출 재료비의 차이하고도 그렇게 일치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5,00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인건비가 12.2%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를 보더라도 299명이 감소됐고요. 전년도에는 무려 422명이 해고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이 계속해서 실적이 내려가다 보니까 직원들을 결국 해고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 직원 수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IT 대기업도 이 성과가 안 좋으면은 대거 해고를 수시로 하는 게 미국의 풍토인데 반대로 일본은 좀 월급을 적게 주더라도 안 올리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데리고 살자 하는 어떤 가족주의적인 그런 전통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일본식 어떤 경영을 좀 배워서 하고 있다가 IMF 이후에는 모두 미국식으로 다 이 전환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일본식 경영과 미국식 경영이 이렇게 혼합돼 가지고 또 나름대로는 또 한국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풍토가 좀 되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대량 해고까지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2년 연속 한 700명 정도 했으니까 많이 좀 해고를 한 거죠. 근데 뭐 이런 이 직원 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뉴스들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 사회 불안 요소 뭐 등등으로 해서 근데 뭐 그런 것도 좀 뉴스에서 취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9,800만 원으로서 대기업 수준인데 전년도에는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도 깎였다 이렇게 봐지는데 근데 작년에는 10.3%가 2021년도에는 3.3%가 증가했었는데 아마 이것은 퇴직 금이 퇴직급여까지 이게 좀 포함된 거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좀 증가하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올해는 또 직원을 더 좀 해고하면서도 이게 인건비가 내려갔다는 것은 뭐 퇴직급여 대상이 고임금자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
임금은 2021년보다도 좀 내려간 거로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됩니다. 광고 선전비 및 판매 촉진비가 또 있어요. 그게 5.5% 감소를 했고요. 지급 수수료도 2.5%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영업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른 경비도 그 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6.9회전으로 거의 1위 회전이 상승했습니다. 수르픈율도 매출은 줄었지만은 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대거 이 운영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냥 카트까지 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재고 회전율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도 증가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요. 1단계에서 3단계 미리 검증을 해 봤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투명성이 확보됐고 별도로 또 한 번 확인하는 게 원자력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 장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총 자산 회전율을 얘기하면은 자신의 역량만큼 이제 그만큼 영업 활동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가중 평균으로 해가지고 32.8% 정도 나옵니다. 원재료 매입 비중이 37%거든요. 그러니까 그 32.8%가 상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입증 추정의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 중 원재료 가격은 여기에서 바로 실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포장재, 이 화장품이라는 게 원재료도 있지만은 이 포장, 이 케이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스킨 로션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물 원가보다는 사실은 이 포장재 가격이 더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화장품이라는 게 원가는 얼마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가격이 좀 더 럭셔리하게 만들고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판매가 유도되는 건데 매입 비중도 63%가 되는데 그 가격을 노출을 안 하니까 이게 정확한 원재료 전체 원재료 가격의 상승률을 결국은 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32.8% 가중 평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품 가격 추이로는 인상을 안 하는 게 많은데요. 올린 거 보니까는 스킨 베일 베이스라는 게 8.3% 인상이 됐고 헤라 블랙 쿠션이라는 게 이제 10%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이 포장재 가격이 추가로 공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석을 한 이후에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추론 연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요.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 도구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만약 뭐뭐 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뭐뭐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고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르픈율 상승 순방향이면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도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 데이터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결과는 원재료 실패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른 증거를 또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투명성 법정에서는 제가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가정을 해서 아모레 퍼시픽을 위한
그 투명성에 대한 이 유죄를 무죄로 입증을 하기 위한 것이 뭐 어떤 거로 변론을 해야 되겠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한번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상승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입증을 좀 해야 될 거고요. 포장재 매입 가격이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비교가 또 확실히 좀 객관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은 아모레퍼시픽이 투명성 법정에서 무죄가 증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에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296억 원을 투자했고요. 종속기업 비율이 16.1%로 증가를 했습니다. 4.1% 증가했네요. EAT 세후 현금목은 5천억 원대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10.3%, 전년보다 1.5%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자한테 이자가 조금 나간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차입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스 사용 같은 한 사용료를 지급이자 처리한 게 일부 있지 않겠냐. 아니면은 장기 매입 채무에서 늦게 주는 만큼 이렇게 이자 처리해 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금액이 조금 있다는 거. 그다음에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667억 원이 주주한테 돌아갔습니다. 작년에는 거꾸로 주주들이 740억 원을 회사에 돈을 더 넣었고요. 최종 198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 CBRR 현금 버퍼율은 23.6%로 안정성 있게 가져가고 있고요. 이익 잉여금률은 539%로서 16.1%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주잉여 현금인데요. 내역이 좀 많습니다. 연차 배당이 이제 주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주식 발행이 들어간 게 있고, 자기 주식 처분한 게 있고, 자기 주식 취득한 게 있고, 2021년에 이런 이 주주잉여 현금 흐름의 내역이 좀 다양하게 나와 있네요. 사업 결합에 의해서도 들어온 게 있고, 주식 보상 기준이라는 것도 또한 있네요. 그래서 이 금액은 확인이 됩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 2023년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이게 이 전년도의 실적을 그냥 따라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한 2023년에도 중국이 코비드 개방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이거를 분석하는 시점에 뉴스가 들어와 있는 것은 단체 관광객들은 한국은 또 제외를 한다 해서 지금 한국을 무척 또 이제 이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 한미 결속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자연적인 감정적인 그런 게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여행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한일 관계 정상화 이전이라도 코비드 그게 풀리자마자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나 여러 관광객들이 대거 일본 관광들 가까운 데니까 오래간만에 그런 어떤 갇혀 살던 데에서 답답함을 풀 수 있었는데 중국은 그게 자유롭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닌 모양입니다. 결국은 통제 국가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중국 수요가 많아가지고 화장품이 잘 됐었는데 아마 또 계속해서 안 좋을 거다. 상대적으로 호텔 신라를 먼저 했습니다만 호텔 신라는 발빠르게 미주 지역을 공략을 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매출이 증가하는 성공적인 전략을 취했던 거하고는 차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그 돌파구를 이 영업 그 상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예상의 번거는 한 2조 3천억 원대로 좀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어, 한 1,470억 정도 영업이 난다. 이 경우에 이제 재고가 5%만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뭐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그 노력을 해가지고 5%만 더 노력을 하면은 그 2조 4천억 원대를 해가지고 2,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거꾸로 그 5% 재고를 줄인다면은 다시 그 1,752억 원으로 내려간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거죠. 요거는 이제 매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제 세뇌 공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는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죠. 이거 제가 하는 이유도 원가 회계가 전 세계를 지금 한 거의 100년 완전 그 대형 그 대량 생산 체제에 의한 이 결산 방법을 그 100년 이상 지배해 왔다. 전체적으로 뭐 출발부터는 한 200년 이상 원가 회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념과도 틀린 거고 이 분야가 다른 데고 공산주의든 어떤 나라든 이 원가 회계는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그 잘못되어 있는 거다. 이제 세상이 변해가지고 다른 이 손익 회계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스루풋 회계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믿는 거를 저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왼쪽 게 그 정통 종교인데 요거는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건 두고 보자고요. 사이비가인지 아닌지 뭐가 더 정통 종교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요건 말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네요. 그 사이비는 뭐 나쁜 거고요. 최근에 그 JMS라는 게 나와가지고 언뜻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게 나오면은 저항이 그렇게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 기존 이 돌아가는 그 패러다임, 이건 패러다임이라고 봐야죠. 종교 뭐 이런 게 아니고 패러다임이 그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 종교 비유는 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재고 회전율은 뭐 오늘도 내일도 저는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 그것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올려야 된다. 원재료는 증가해도 된다. 재고 회전율이 떨어져도 막말로 좋다. 자금이 좀 잠기는 한이 있어도 왜 그러냐? 자원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도 저는 WCAI 회전율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슬프 관점으로 볼 때 우선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 내리는 게 아니고 3조 4천억 가량은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정도로 그 도전적인 목표를 그 성과를 내려면은 그 매출이 2조 8천억으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이걸 올릴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영업 전략으로서 어떤 그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못 세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중국 시장을 어,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 원가 회계와도 유사하게 2조 한 3,500억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마진율은 그 스루프율은 그대 약간 그 올리는 거로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그 2조 한 3,500억 정도로 그 이 사업 계획 초안을 냈는데 2조 3천억으로 하자. 원가 회계처럼
그러면은 그 스르프 결산 예측은 2,440억 원이 적자로 또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재고 회전율 상승뿐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19% 증분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매출이 2조 7천억 원을 올려가지고 그 말하자면 결산도 적자가 됐지만은 아니 적자가 아니고 영업이익이 줄고 매출도 줄었지만은 재고 회전율만큼은 올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동안에는 이렇게 이 매출이 내려가니까 이 말하자면 어떤 강물을 비유하면 그 건조해 가지고 이 수위가 내려가면은 그 암초가 드러나게 되어 있듯이 암초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이 8.7회전 다른 업종도 이 제조업이라도 이 8.2회전이면은 그 높은 건 아닙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24회전 정도를 하는 기업들이니까 1년에 적어도 그 12회전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게 회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적이 그러질 못하고 그동안에 너무 과잉 재고를 가지고 있었다 아무래가. 그래서 그 재고 중에서는 사실은 그게 진짜 있는 재고인지 아닌지 또 전국 매장에 또 뭐 많이 깔려 있어 가지고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8.2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에, 에, 이 이익이 좀 나는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도 좀 줄고 영업이익도 결국은 회전율을 올리더라도 이 흑자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매출이 줄면은 재고도 더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그 다이어트를 해 놓고 있으면서 준비해 가지고 수요에 맞는 그 생산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가는 그 12만 7,400원으로서 39,600원이 떨어졌는데요. 장부 가격 대비 18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는 아모레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그룹이 38%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석영배씨가 10.64%, 합치면은 48%니까 뭐 경영권 확보는 뭐 아주 강한 거고요. 국민연금공단이 7.39%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이 25.36,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상 이 아모레 퍼시픽 2022년도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느리게 얘기해서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분명히 1.5배속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